만약에 제가 10년 전에 이렇게 알려주는 강의를 듣게 됐다면 저는 10년 걸릴 거 한 5년, 4년 만에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었을 거예요. 네, 우리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밀레니얼TV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얻는 포괄적인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경제적 자유를 얻는 방법을 알기 전에 부자와 경제적 자유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부터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부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혹은 경제적 자유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비슷하지만 둘은 완전히 차이가 다릅니다. 부자는 현재 자산을 얼만큼 갖고 있냐를 기준으로 부자냐 아니냐가 결정이 돼요. 그렇지만 팩트를 얘기하자면 부자는 평생 유지할 수 없습니다. 흔히 여러분들 매스컴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유명한 슈퍼스타, 운동 스타라든지 연예인 등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파산을 하고 전 재산을 날려버리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렇듯 부자라는 개념, 자산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모두 잃어버리는 상황도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된다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는 거는 일맥상통하지 않아요. 자, 그럼 부자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백만장자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백만장자의 기준은 미국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미국에서 과거에 100만 달러를 갖고 있으면 부자라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만장자라는 말이 생겼는데요. 100만 달러면 우리나라 가치로 약 10억입니다. 과거에는 10억을 갖고 있으면 부자였어요. 수십 년 전이죠. 수십 년 전에 10억과 지금의 10억은 가치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 여러분들 건물 하나 사려면은 한국에서 몇 억씩 혹은 몇십억씩 들죠. 수십 년 전에는 단 몇백만 원의 건물을 샀으니까요. 돈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수십 년 전의 10억과 지금의 10억은 달라요. 과거에는 백만장자면은 부자 대열에 오를 수 있었지만 지금은 100만 달러를 갖고 있다고 부자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만장자라는 단어도 생겼고 억만장자라는 단어도 생겼어요. 이렇듯 부자라는 유래, 백만장자의 유래는 과거에 100만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라는 기준으로 생겨난 유래고요. 부자가 된다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얻는 건 아니에요. 자산이 많이 있는 사람도 한순간의 실수로, 예를 들어 도박이라든지 잘못된 투자로 인해서 돈을 다 잃어버리고 파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주 소득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은 돈을 축적했지만 어느 순간 일을 그만두고 소득원이 없어지고 가진 전 재산을 다 날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흔히 연예인을 예를 들어봐도 출연했던 영화가 성공해서 굉장히 많은 출연료를 받고 부자가 됐어요. 쉽게 번 돈을 쉽게 써버립니다. 연예인들은 도박 많이 하죠. 도박을 하면서 연예계를 은퇴를 하고 수입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도박을 해서 돈을 다 잃어요. 그러면 그 많은 재산을 다 잃고 일을 그만뒀으니까 수입도 없어져요. 그러면 한순간에 파산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경제적 자유는 무엇일까요? 경제적 자유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게 아니에요. 고소득과 경제적 자유는 많이 틀려요. 많은 돈을 매일매일 벌고 있어도 소득이 끊겨버리면 안 되잖아요. 제 기준에서 정의하는 경제적 자유란 일을 하지 않고도 꾸준하게 수익이 들어오는 것을 경제적 자유라고 저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있다고 칩시다. 과연 경제적 자유를 얻었을까요? 어느 정도 풍족하게 살 수는 있지만 경제적 자유를 얻은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고소득 전문직 하면 대표적으로 의사라는 직업이 떠오르죠. 의사들은 월급을 많이 받습니다. 그 수익은 어떻게 창출됩니까? 본인이 병원을 출근을 해서 수술을 하고 그렇게 돈을 벌죠. 만약에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났어요. 손으로 수술을 하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두 팔을 절단하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병원에서 수술을 할 수가 없겠죠? 아무리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였지만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소득이 끊어져 버려요. 일을 그만두면 정말 지금까지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 어느 순간 소득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과연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순간으로 끝이에요. 그렇지만 경제적 자유라는 거는 본인이 일을 하지 않아도 계속 돈이 들어오는 상태를 경제적 자유라고 말할 수 있겠죠. 파이프라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유래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파이프라인이 뭘까요? 아주 옛날 과거에 한 지역이 있었어요. 그 지역의 사람들은 매일 마실 물을 멀리 가서 우물에서 물을 떠와요. 하루 종일 몇 시간씩 걸어가서
양동이에 무거운 물을 뜨고 몇 시간씩 걸어옵니다. 그렇게 마을에 물을 가져와서 생활을 이어나갔죠. 매일 그렇게 힘들게 물을 떠오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은 매일매일 파이프 관으로 마을에서부터 연결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10m씩 10m씩. 처음에는 마을 주변 사람들이 무슨 고생을 저렇게 하고 있냐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마을에서부터 우물까지 매일매일 파이프를 연결한 결과 처음에는 고생을 했지만 그 파이프가 한번 연결된 후로부터는 매일매일 우물까지 왔다 갔다 하지 않고도 우물에서부터 마을까지 물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는 물을 마을 사람들에게 판매를 하기 시작하고 가만히 앉아서 평생 동안 돈을 벌게 됐어요. 그런 유래에서 파이프라인이라는 단어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잠을 자는 순간에도, 놀고 있는 순간에도 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들어와서 수익이 창출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에서 파이프라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이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라면 해당 사항이 안 될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고정적으로 받는 월급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경제적 자유를 꿈꾸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포괄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 돈이 돈을 벌어들인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예전부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돈이 돈을 벌어들인다는 시스템.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자, 그러면 돈이 돈을 벌어오는 시스템은 무엇이 있을까요? 주식 투자, 모기지, 펀드, 인덱스, 부동산, 금이나 은 같은 현물, 그리고 기념주와 같은 희소성 있는 물건을 구입하는 거겠죠. 골동품. 그렇게 해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가치가 몇 년 뒤에 그 가치가 많이 올라서 나에게 큰 소득을 주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 꾸준한 임대 수익이 계속 들어오거나 이런 상태를 돈이 돈을 벌어들인다는 상태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자본주의 시대에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 시스템이고요. 앞으로도 이 시스템은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꾸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돈이 돈을 벌어오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있어야지만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건물을 사기 위해서 몇십억이 필요하고 몇 억이 필요한데 그 돈을 하루아침에 구할 수는 없잖아요. 주식을 예를 들어도 주식 배당금으로 매달 몇백만 원씩 받으려면 몇십억을 주식을 사갖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이 당장에 몇십억 주식을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돈을 벌어오는 시스템은 꾸준하게 오랫동안 모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돈이 돈을 벌어들이는 시스템은 꾸준함밖에 없어요. 매달 30만 원씩, 매달 50만 원씩 이런 식으로 매달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모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꾸준함이 장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를 생각하면 까마득하게 먼 훗날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어렵게만 느껴지시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 현재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30대일 수도 있고 40대일 수도 있고 50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을 기준으로 5년 전과 1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 자산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자산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과연 여러분 저축을 잘 하고 있을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저축을 잘 못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언젠가 한 번쯤은 저축을 열심히 해보자 생각은 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결과로 따졌을 때 얼마나 자산이 더 늘었나요? 바로 이게 꾸준함의 힘이에요. 아무리 큰 돈을 갑자기 번다 하더라도 꾸준하게 모아가는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일단은 돈이 돈을 벌어들이는 시스템은 오랜 시간 꾸준한 투자로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앞으로 지속적인 컨텐츠로 꾸준하게 다뤄드릴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은 이 방법 외에 또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느냐? 바로 본인을 여러 명을 복제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을 거예요. 내 몸이 2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많죠? 너무나 바쁘고 할 일은 많은데 몸은 하나예요. 우리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나의 몸은 하나밖에 없고 시간은 24시간이라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라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다면 한 사람은 여기에 보내고 한 사람은 저기에 보내고 여러 군데에서 내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효율적이겠습니까? 그리고 벌어 들어오는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을 만들면 여러분이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돈을 벌어오는 시스템, 많은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는 꾸준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많은 자금이 없어도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게 바로 나를 많이 복제하는 방법이에요. 과거에 인터넷이 없을 때는 무조건 본인이 그 현장에 있어야지만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강의도 그렇고 세일즈도 그래요. 무언가 강연을 하고 강의를 하고 알려주더라도 현장에 본인이 직접 가야지만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세일즈도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다 방문 판매였어요.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방문을 하면서 세일즈를 했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한계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터넷으로 전국 각지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며 더 넓게는 글로벌 판매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구매 역시 우리가 국내에서만 구매하는 게 아니라 해외 구매로 배송을 받고 전 세계에서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의 어떻습니까? 본인이 직접 가서 하는 오프라인 강의도 있지만 온라인 강의가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이 나와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 강의를 지금 이 순간에 전국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구입을 해서 온라인 강의를 듣습니다. 내가 현장에 없어도 마치 나의 많은 복제 인간들이 현장에 가서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또 다른 내가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본인은 잠을 자고 있어도 누군가는 강의를 결제를 하고 있을 것이고 그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야 여러분이 경제적 자유를 빠르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경제적 자유를 얻는 나를 복제하는 시스템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전자책이 있습니다. 전자책을 만들면 전국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24시간 구입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전자책을 하나 만들면 본인이 자고 있는 순간에도 구매가 이루어지고 친구들과 놀고 있는 시간에도 구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종이책 출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온라인 강의 역시 마찬가지죠. 온라인 강의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소득이 창출이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도 비슷해요. 유튜브 영상을 만들면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광고 수익이 나오죠. 또 수익형 블로그도 있어요. 블로그를 만들어서 수익을 꾸준히 얻는 방법도 있고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면서 많은 광고비를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듯 본인이 직접 현장에서 일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나 대신 일해주는 또 다른 나의 복제품을 만들어내는 방법들이 널리고 널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밀레니얼 세대들은 단군 일에 가장 돈 벌기 좋은 시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컨텐츠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바로 전자책 쓰기입니다. 전자책을 쓰고 나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소득원이 다방면으로 창출되기 시작해요. 정말 간단하고 쉽지만 가장 큰 효과를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볼 수 있는 게 바로 전자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면 가장 먼저 나의 복제품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고민하셔야 돼요. 그렇게 고민하셔서 나 대신 또 다른 내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해주는 시스템을 만들면 여러분은 누구보다 더 빠르게 경제적 자유에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저 역시도 전자책을 많이 출간을 했고 종이책도 출간을 했고 출판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강의도 하고 있고 유튜브도 하고 있죠. 이 모든 시스템들은 제가 현장에 없어도 자동적으로 수익이 계속 이루어지는 구조예요. 그리고 돈이 돈을 부르는 시스템, 주식 투자, 모기지, 펀드, 부동산, 임대 수익, 기념주화나 골동품 같은 현물 투자, 이런 모든 시스템에서 저는 지금 다방면으로 돈을 벌고 있어요. 나와 똑같은 나의 복제품이 여기저기서 일을 대신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지속적인 소득이 들어오고 있고, 또한 돈이 돈을 불러오는 시스템도 10몇 년간을 저는 구축을 해놨어요. 심지어는 주식 배당금만으로도 평생을 생활할 수 있을 만큼 배당금이 들어와요. 또한 부동산 임대 수익도 있죠. 이 많은 시스템들을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이룰 수는 없어요. 저 역시도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도 지금부터 하시면은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10년 걸릴 거 한 3년, 4년으로 단축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도전하면서 시행착오도 겪고 많은 장애물도 있었습니다. 물론 실패를 한 것도 있고 빠르게 성공을 한 것도 있었죠.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하면서 터득한 노하우들을 제 채널에서 모두 다 공개할 거예요. 주식 투자부터 펀드 투자, 어떻게 자산을 운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저는 제 유튜브 채널에서 전부 다 공개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시고 여러분 꾸준히 보신다면 정말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렸지만 제가 터득한 노하우들을 여러분에게 다 공개하면 제 영상을 보시면서 하나 둘 도전하시면은 여러분은 저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부와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신 구독자 가족분들만큼은 누구보다도 더 빠르게 목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제가 함께 도와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채널은 투자에 대한 컨텐츠도 장기적으로 다룰 거고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법,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컨텐츠로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밀레니얼 TV 가족 여러분들 꾸준하게 함께 영상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도 조금씩 투자에 도전을 해보시고 그리고 자동으로 돈을 버는 시스템들을 하나하나씩 구축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 목표 지점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도록 제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럼 또 다음 컨텐츠에서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밀레니얼 TV였습니다.